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최진우 분석가님의 아주 상세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이 회사가 바이오 분석, 특히 자동화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포 분석이나 신약 개발 자동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아마 귀가 솔깃하실 겁니다. 저희가 단순히 리포트 내용을 요약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술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바이오 분석이라고 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유전체, 단백질체,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볼 세포 분석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면역 항암제나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거 줄여서 CGT라고 많이 하죠. 이런 첨단 치료제 개발에는 세포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거의 필수적이거든요. 네, 핵심이죠. 그래서 최근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더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자동화가 정말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효율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유전체나 단백질 분석, 심지어 세포 분석의 뒷부분 공정, 그러니까 후처리 쪽은 자동화가 그래도 꽤 진행됐는데 유독 이 세포 분석의 준비 단계, 특히 세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척 과정, 여기만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거나 자동화가 아주 더디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요.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숨겨진 병목 구간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세포 세척 과정을 보면요. 원심 분리기라는 장비를 써요. 그 샘플 튜브를 넣고 아주 고속으로 막 돌리잖아요. 네네, 뱅글뱅글 도는 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거운 세포는 아래로 가라앉히고 이제 불필요한 용액이나 찌꺼기 같은 건 위에서 따라버리는 방식. 이게 수십 년 동안 써온 표준 방식이긴 한데 자동화에는 영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는 건가요? 일단 로봇팔 같은 게 원심 분리기 뚜껑 열고 닫고 튜브 옮기고 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고요. 아, 기계적으로요? 네. 근데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원심 분리 과정에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 때문에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지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점. 세포가 닥칠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원의 아주 미세한 손기술 차이 있잖아요. 용액 따르는 각도나 속도 같은 거.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재현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재현성 문제요? 리포트 유서 본 통계가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미국에서 진행되는 전임상 연구,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단계 연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중에 다른 연구자가 똑같이 실험해도 결과가 재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각하죠. 이것 때문에 낭비되는 비용이 연간 무려 280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와, 이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신약 개발 자체에 발목을 잡고 또 FDA 같은 규제기관 승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재현성하고 자동화의 어려움, 이 고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나선 회사가 바로 오늘 얘기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아, 드디어 등장했네요. 네, 이 회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Centrifuge Free, 줄여서 C-Free라고 부르는 그런 세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C-Free, 원심 분리기 프리군요. 그렇죠. 이 C-Free 기술의 핵심 원리는 미세 유체공학, 영어로는 마이크로플루이딕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관 안에서 액체의 흐름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미세 유체공학,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리포트에 나온 테커 분석 내용을 보면요. 물이랑 친한 성질, 그러니까 친수성 표면하고 물을 밀어내는 소수성 표면, 이런 걸 이용하고요. 또 액체가 서로 막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면서 한방향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현상, 이걸 층류, laminar flow라고 하거든요. 아, 층류. 네. 네, 이걸 활용하는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세탁기처럼 막 휘저어서 빨래하는 대신에 마치 계곡의 잔잔한 물 흐름에 오염물만 살살 흘려보내서 씻어내는 방식?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 비유가 좋네요.
그러니까 원심력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힘 대신에 그냥 유체의 흐름만으로 체포 손상 거의 없이 부드럽게 세척을 해내는 거죠. 와, 원심 분리기를 아예 안 쓴다리. 발상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그럼 아까 지적했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세포 손상이라든지 재현성 부족, 또 자동화 어려움 같은 것들. 이런 건 이 씨프리 기술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혁신적인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역시 재현성입니다. 재현성? 네, 원심 분리기에 그 물리적인 충격이 없으니까 세포 손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리포트 분석에 따르면 세포 생존율이 기존 방식 대비해서 50% 이상 향상된다고 하고요. 50%나요? 와. 네, 그리고 불순물 제거 효율도 높아져서 분석 결과의 정확도, 이걸 나타내는 지표 중에 스테인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역시 50% 이상 개선된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실험 결과의 변동성, 이걸 CV 값이라고 하거든요. 이 CV 값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거죠. CV 값이 낮아진다. 그게 어떤 의미죠? 이 CV 값이 낮다는 건 여러 번 실험해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꾸준히 나온다는 의미예요. 재현성이 높다는 거죠. FDA 같은 규제 기관에서는 신약 허가할 때 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보통 CV 20% 이하를 요구하는데 큐리옥스 기술은 이 기준을 아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제 기준 충족에도 유리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생산성. 네, 수작업이나 반자동 방식에 비해서 시간이 정말 급격적으로 단축됩니다. 단순하게 세척 시간만 비교해봐도 원심 분리 방식은 보통 25분 이상 걸리던 게 씨프리 기술로는 한 5분 내외면 충분해요. 25분이 5분으로 해요. 엄청난데요? 네, 특히 완전 자동화된 워크스테이션 모델인 플루토 같은 경우는요. 연구원이 거의 손댈 필요 없이 그냥 시작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끝까지 다 진행됩니다. 완전 자동이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고요. 리포트 분석으로는 플루토 LT 모델 기준으로 투자금 회수 기간 ROI라고 하죠. 이게 약 14개월 정도라고 하고 또 실험실 공간 효율도 높일 수 있고요. 뭐랄까, 자동화에 딱 최적화된 설계인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법한데요. 그럼 이 씨프리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큐리옥스의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은 어떻게 되나요? 리포트 보니까 초기 모델들도 좀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초기에는 LW, 그러니까 레미너 워시의 약자죠. LW나 비너스 같은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씨프리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용 소모품, 그러니까 특수한 플레이트를 꼭 써야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화되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라던가 하는. 초기 모델의 한계 같은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리포트가 정말 핵심으로 꼽는 건 2025년에 본격적으로 출시된 플루토 워크스테이션입니다. 플루토 워크스테이션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이게 완성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플루토는 그야말로 씨프리 기술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완전 자동화는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기존 실험실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표준 규격의 소모품 있잖아요. 범용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것과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게 중요하군요. 기존 장비랑 호환되는 거. 네, 그렇죠. 연구자들이 보통 기존에 쓰던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새로운 기술 도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플루토는 이 장벽을 딱 허문 거죠. 네. 게다가 처리 용량이나 가격대에 따라서 LT, 그러니까 저용량, MT 중용량, HT 고용량 모델 이렇게 다양화해서 고객의 필요에 딱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세척 기능만 딱 필요한 고객을 위해서는 플루토 알파라는 모델도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이나 확장성을 대폭 높인 거죠. 와,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나왔네요. 그런데 리포트에서 이 플루트 워크스테이션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는 혁신이 또 하나 있던데요. 플루트 코드라는 소프트웨어 말이에요.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씨프리 기술을 쓸 수 있게 한다니,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좀 신기한데요. 기존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이걸 좋아할까요? 약간 좀 의아한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 플루토 코드는 큐리옥스의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리한 전략이요? 네. 왜냐면 이미 다른 회사의 비싼 자동화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연구실들이 많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큐리옥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기존에 투자한 장비를 전부 다 교체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비용 문제가 크죠.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플루토 코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워크스테이션에 큐리옥스의 시프리 기술 구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모듈하고 일부 부품만 추가로 설치하면 원래 쓰던 그 장비에서도 원심 분리기 없는 세척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 기존 장비의 애드온. 애드온 하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물론 기존 워크스테이션 제조사와의 어떤 협력 같은 게 필요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교체 부담 없이 최신 기술의 장점을 누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큐리옥스 입장에서도 보면 시장 침투 속도를 확 높일 수 있고 또 하드웨어 판매보다 마진율이 훨씬 높은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을 늘릴 수 있으니까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거죠. 와, 정말 똑똑한데요?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기술과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큐리옥스가 어떤 성장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리포트 분석을 보니까 첫 번째 목표는 아주 명확해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나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들, 이들이 모여있는 세포 분석 전처리 시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세포 분석 전처리 시장. 네, 이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40%가 넘는 아주 핫한 분야고요. 무엇보다 아까 계속 강조했던 재현성, 이게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루토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 셈이죠. 네. 근데 리포트에서 글로벌 빅파마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 줄여서 AZ라고 하죠. 이 AZ와의 계약이 거의 임박했다는 분석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던데요. 수많은 제약사 중에서 왜 유독 이 AZ와의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런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와의 계약은요, 단순한 매출 발생 그 이상의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요? 네, 큐리옥스 기술의 성능 그리고 상업적인 가치를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받는 그런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죠.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레퍼런스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리포트를 보면 AZ의 고위 임원이 직접 국제학회 사이토라는 학회에서 큐리옥스 기술을 도입한 후에 데이터 품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발표한 사례도 있고요. 또 큐리옥스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IR 레터에서 꾸준히 AZ와의 협력 진행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근거로 계약 성사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CRO, 그러니까 임상시험 과정을 대신해주는 임상시험 수탁기관들과의 계약 논의에도 정말 엄청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포트에서는 이미 탑3 CRO와 적게는 100대에서 많게는 300대 규모의 장비 공급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언급도 있더라고요. 와, 파급 효과가 크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큐리옥스를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 수준을 넘어서 아예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이요? 네, 바로 NIST 표준화 권고안 채택입니다. NIST는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인데요. 미국의 기술 표준을 정하는 아주 권위 있는 곳입니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산하에 FSCS라는 유세포 분석 표준 컨소시엄이 있어요. 여기서 세포 분석 실험의 표준 운영 절차, SOP라고 하죠.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실험하는 것이 표준이다라고 정하는 거죠. 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리포트에 따르면 플루토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재현성, 그리고 범용성, 자동화 편리성 등 모든 측면에서 현재 이 NIST FSCS가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대안이요? 네, 그래서 이 표준 SOP에 플루토 기반의 프로토콜이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현재 ILS, 그러니까 여러 실험실 간의 비교 연구 2차가 진행 중인데 이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발행될 표준화 백서에 플루토 방식이 딱 등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서에 등재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건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공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거죠. 와, 초기 시장인 세포 분석 전처리 시장을 장악하고 NIST 표준까지 된다면 이건 뭐 정말 탄탄대로겠는데요. 그런데 리포트를 보니까 큐리옥스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는 것 같지가 않아요. TAM, 그러니까 공략 가능한 전체 시장 자체를 더 넓히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씨프리 기술의 적용 범위를 더 넓혀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 이게 큐리옥스의 더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리포트가 주목하는 확장 가능성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3가지요? 네, 첫 번째는 전혈 분석, 홀블러드 애널리시스 시장입니다. 전혈 분석.
실제 피를 분석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플루토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세포주뿐만 아니라 적혈구 같은 다른 성분들이 막 섞여 있어서 처리가 훨씬 까다로운 실제 혈액 샘플, 그러니까 전혈의 분석 전처리 과정까지 완전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구 단계를 넘어서 실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검사나 진단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캐나다의 아주 유명한 암 전문 병원하고 이미 이 전혈 분석 자동화 관련해서 계약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언급도 있어요. 와, 진단 시장까지요? 두 번째는 세포 배양 시장입니다. 세포 배양, 세포를 키우는 거요. 그렇죠. 세포를 키우는 이 배양 과정 역시 자동화 수요가 엄청나게 큰 분야인데요. 특히 공중에 이렇게 띄워서 배양하는 부유세포, 서스펜딩 셀 같은 경우는 배양액을 갈아주거나 하는 과정이 꽤 까다롭거든요. 네. 근데 큐리옥스가 C-프리 기술이 이 부유세포 배양 과정의 자동화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기술 검증, POC라고 하죠. 네. 이걸 마쳤다고 합니다. 아, 배양에도 쓸 수 있군요. 네, 세포 배양 시장은 전처리 시장 못지않게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이걸 두고 신대륙 발견급 호재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신대륙 발견급이요? 네. 실제로 글로벌 자동화 워크스테이션 만드는 업체들로부터 자기네 배양 장비에 플루토 코드 기술을 좀 접목할 수 없겠냐 이런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하니 그 잠재력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렇겠네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바이오 응용 공정 및 AI 머신러닝과의 연계입니다. AI요. 네, 요즘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아주 활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AI가 제대로 학습하려면 일관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대량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가 중요하죠. 플루토는 재현성 높은 데이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실험 과정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고서로 만들어주는 기능, 이걸 오디트 트레일 리포트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AI 학습에 정말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데이터 생성부터 기록까지 다 되는군요. 네. NIST의 AI 관련 워킹그룹 WG5라는 곳에 큐리옥스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나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데이터 플랫폼인 랩캐스하고 연동을 추진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AI 시대에 큐리옥스 기술이 어떤 데이터 생선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기술적인 잠재력이나 시장 확장 가능성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재무 상태나 기업 가치 평가는 어떤가요? 리포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재무적인 측면을 좀 보면요. 큐리옥스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적자 상태예요. 아, 아직은 적자군요. 네. 하지만 리포트 분석을 보면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한 250억 원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 비율은 10%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재무구조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매출 총 이익률, GPM이라고 하죠. 이게 평균 60% 수준으로 매우 높다는 겁니다. GPM 60%요? 네, 제품 원가에 비해서 판매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생산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고정비 부담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이익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매출 늘면 이익이 확 늘어나는 구조군요. 그렇죠. 그럼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도 제시했던데요. 네, 현재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DCF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DCF요? 네, 리포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가치를 평가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라고 하죠. 여기서는 목표 주가를 11만 6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194%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194%? 물론 가장 보수적으로 본 시나리오, 배열 케이스에서는 8만 3,500원, 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불 케이스에서는 17만 2천 원까지 아주 넓은 범위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이 차이는 결국 큐리옥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포 전처리 시장을 넘어서 세포 배양이라든지 전열 분석, AI 연계 같은 이런 확장 시장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베이스 케이스는 세포 전처리하고 세포 배양 시장 진출 성공 정도를 가정한 거고요. 불 케이스는 언급된 모든 바이오 응용 공정 시장 침투 성공을 가정한 겁니다. 시나리오별로 가정이 다르군요. 그렇죠. 물론 리스크 요인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단기 리스크는 오버행 물량 부담이에요. 오버행이요? 네. 기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호예수 물량이 8월부터 풀리고요. 또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시비 물량도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식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단기적인 수급 부담이군요. 네, 그 외에도 뭐 경쟁사들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해서 추격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리포트는 아까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이라든지 NIST 표준화 등재 같은 이런 핵심적인 이벤트들이 가시화되면 이런 단기적인 오버행 우려 같은 건 충분히 상쇄하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기업 가치를 반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과거에 유전체 분석 시장의 강자였던 일루미냐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알죠. 그 회사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NGS 기술을 처음 상용화했을 때도 여러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기술 표준을 장악하면서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그런 사례를 비교하면서 큐리옥스 역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일루미나 사례를 드는군요. 네.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에 대한 이 심층적인 분석 내용을 쭉 함께 살펴보니까 왜 이 기업이 이렇게 주목받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원심 분리기 없는 C-FREE라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로 세포 분석의 오랜 난제였던 재현성하고 자동화 문제를 해결했고 또 플루토라는 아주 완성도 높은 제품, 그리고 플루토 코드라는 굉장히 영리한 소프트웨어 전략까지 갖췄다. 그렇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계약이나 NIST 표준 등재 같은 아주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고 이걸 발판 삼아서 세포 배양, 전열 분석, 더 나아가 AI 데이터 시장까지 넘보는 정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요, 큐리옥스의 기술처럼 이렇게 일관되고 신뢰성 높은 생물학적 데이터를 예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고 빠르게 그것도 대량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실험실의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어떤 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변화요? 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유전 정보나 면역 상태에 정말 꼭 맞는 그런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속도 혹은 뭐 알츠하이머나 암 같은 아주 복잡한 질병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표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까요? 와,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가 부족해서 아예 던져보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생물학적 혹은 의학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문턱에 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이 열어갈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오늘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큐리옥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정보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